안녕하세요. 실천적 투자자입니다. 지금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금 있으면 좋은 기업을 매수할 수도 있고 그런 시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사전 작업으로서 굉장히 해자를 다룰 필요성이 큰 것 같아서 이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경제적 해자라는 것은 뭐 쉽게 말해서 경쟁 우위가 있대 이게 지속이 얼마나 가능하냐 그런 문제를 다루는 건데요. 지속이 좀 많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러면 경제 해자가 있는데 좀 좁은 해자일 수도 있고 넓은 해자일 수도 있고 그런 문제를 다룬 거고요. 경쟁 우위가 있다는 건 결국 수익성이 난다는 거거든요. 여타 기업보다는 좀 많이 나는 기업. 그게 경쟁 우위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 경쟁 우위가 일시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게 경제 해자라서 간단하게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급적 화면을 이용 안 하고 하지만 필요해서는 화면을 이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해자에 대해서 간략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해자 많이 논하죠. 그런데 이제 체계적으로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룰 필요가 있어서 다룬 거고요. 제가 평상시 생각하는 내용 그런 사항인데 정리되지 않은 지식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할 때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 특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정리하고자 하는 거고요. 경제 해자는 결국 경쟁 우위가 있대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원천을 다시까지 말할 수 있고요.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릴 텐데요. 그리고 경제 해자는 기업 자체의 구조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경제 해자가 있는 기업이 있고 없는 기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조적이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오너가 갑자기 노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업 구조가 자체가 경제 해자가 있는 기업일 수 있고 없는 기업일 수 이를 그렇게 구분된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 해자라는 것은 아직 현실하지 않는 미래에 관한 예측을 위한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도입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나 이런 걸 충분히 예측이 가능해요. 근데 저도 뭐 실수한 적 있고 여러분들 많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과거도 좋고 현재 좋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샀어요. 그리고 신경을 안 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수익성이 꺾이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그것이 이제 재무제표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뭘로 예측이 좀 가능하냐 어느 정도. 그래서 경제 해자 개념을 도입된 거고요. 그래서 미래에 현재, 과거나 현재 수익성이 어떻게 된가를 알고 싶어서 예측을 위한 도구이고요. 그러니까 미래 초과 수익의 크기와 지속 시간을 예측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쭉 훑으면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부분이지만 애초에 경제 해자가 없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좁은 해자가 있는 기업이 있고 넓은 해자가 있는 기업이 있다고 두는 거죠. 그래서 해자가 없는 것은 구조적으로 해자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는 기업이 있고요. 해자가 있지만 좀 좁은 해자일 수도 있고요. 해자가 있는데 아주 넓은 해자일 수 있죠. 이건 이제 그 기업으로 구분하면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넓은 해자라고 할 수 있는 기업, 경쟁 우위가 지속 가능성이 아주 긴 기업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기업이 미국 기업을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경우 수익성이 되게 높죠. 근데 해자가 커요. 신범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해자 유지 가능성이 되게 길 것 같잖아요. 그런 기업은 넓은 해자로 보는 거죠. 근데 좁은 해자는 제가 이제 조만간 설명할 기업이지만 해자는 있어 보이는데 이 지속 가능성이 아주 담보되지 않는 거예요. 그 아직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해자가 없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해자 없음도 세 가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밑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수익성이 안 나요. 물론 해자가 없더라도 수익성이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해자가 없는데 수익성이 그냥 계속
똔똔 치는 거 계속 정체증후군 그럴 수 있거든요. 제가 밑을 보면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자라는 것은 기업의 질적인 부분을 대한 문제이고, 보통 이제 그걸 정성적인 부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업적인 부분이라고 하죠. 이 반대말은 뭐 재무적인 부분, 그렇게 이제 숫자화된 부분,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목을 9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해자가 있냐 없냐 이걸 확인하고요. 그 다음 해자가 있대, 이게 넓은 해자냐, 아마존 같은 기업이냐, 아니면 아마존 같지 않은데 해자 있어 보이는데 그 지수성이 얼마나 길까는 걸 확장이 좀 힘든 기업 있잖아요. 몇 년은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장기행할 수가 헷갈리는 기업을 넓은 해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다음에 확인 후 그럼 세 가지 중에 해자가 없냐, 넓은 해자이냐, 좁은 해자인가 확인하고, 해자 추세라는 건 뭐냐면요, 이 해자가 없더라도, 해자가 없는 기업인데 불구하고 일정 기간을 잘 벌 수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을기업인데 불구하고 수가 막 들어와요. 그래서 당분간 많이 들어올 게 보여요. 그러면 긍정적인 추세인 거죠. 해자가 없지만 긍정적으로. 그래서 그 9가지 중에 그런 부류에 넣어서 저희들이 종목을 바라보면 되게 유리한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자 추세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먼저 해자 추세를 확인하고, 넓은 해자인가 좁은 해자인가를 확인한 후, 그 다음에 해자, 이 세 가지 중에 이 해자가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해자가 있더라도, 넓은 해자조차도 침식되고 있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재무상으로 알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질적으로 보는 게 좀 더 도움이 되니까 그런 얘기를 나누는 거고요. 그 예로 든 게, 기술 판매 회사가 치열한 첨단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판단될 경우는 해자가 침식되고 있는가를 어느 정도 가늠이 가능하고요. 또 사업 구조 변화도 기술의 경쟁력에 영구적인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거죠. 사업 구조가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기술의 경쟁력에 영구적인 형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기업이 해자 없는 영역에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특정 기업 같은 경우 해자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돈이 많이 벌다 보니까 그 사업에 그 정체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그 판단하에 오너가 다른 해자 없는 기업을 이렇게 인수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는 그 원래 해자 있던 사업 부분이 수익성을 해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럼 전체적으로 판단하니까요. 일부만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을 판단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가격을 계속 올렸던 기업이 이제 너무 처음에는 브랜드가 좋고 막 그랬지만 갑자기 그래도 이건 너무 비싸, 이렇게 고객들의 압박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경제 해자가 침식하고 있다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예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요, 해자의 판단 과정. 어떤 기업이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려면 먼저 과거의 자본 수익률 기록을 점검한다. 즉, 해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과거의 자본 수익률을 어떤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이 높은 것은 그 회사가 해자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반면에 낮은 수익률은 그 회사의 사업이 본질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이상 경쟁력이 없다는 걸 나타낸다. 즉, 경제적 해자가 있으려면 궁극적으로 수치가 좀 좋아야 돼요. 그걸 한 예로 들으면 자본 수익률을 든 거고요. 물론 자본 수익률이 일정한 시간은 낮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기업 같은 경우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나중에 수익률이 ROE 같은 게 굉장히 높아질 확률일 수도 있긴 하죠. 그리고 과거의 자본 수익률이 높다면 그 회사가 미래에 어떻게 높은 자본 수익률을 유지할 것인가를 자문해봐라. 지금 미래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측하기 위해서 경제 해자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 원천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해봐라. 제가 밑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경제 해자 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되게 높은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 경제 해자에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미래가 어떤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5가지 원천이 어디에 속한 걸 확인해보고
계속 높은 자본 수익률을 달성할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없다. 거기 할당이 안 된다. 그러면 그 기업은 수익률이 높다 하더라도 해자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해자를 발견할 수 있다면, 해자가 있다 치면 5가지 원천 중에 하나 들어가요. 근데 그 해자가 얼마나 강력하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까를 생각해봐라. 그거죠. 어떤 기업은 해자가 있어 보이는데, 지속 가능성이 클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기업이 있죠. 그리고 어떤 기업 보면, 당분간은 계속 경기 해자가 지속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기업이 있거든요. 어떤 해자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되지만, 어떤 해자는 그렇게 오래지 않는다. 그래서 좁은 해자, 넓은 해자 구분하는 건데요. 세 가지로 말하면, 해자 없음. 이런 기업이 있고요. 좁은 해자, 이런 기업이 있고요. 넓은 해자, 이런 기업이 있는 거죠. 그래서 9가지를 결국은 나누지만, 우선은 해자 없음, 좁은 해자, 넓은 해자로 먼저 구분을 한다는 거죠.